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급여 작업을 위한 모든 기본사항 등록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급여 대장을 만드는 급여 작업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일단 이카운트에서 급여 작업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정급자들에 대한 급여 계산 작업을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변동급자들에 대한 급여 계산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급과 변동급은 어떤 거였죠? 고정급은 매달 나가는 월급이 일정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었고, 변동급자들은 야근이나 특근 같은 걸 해서 원래 우리가 정해놓은 급여보다 변동사항이 있어요, 더 많이 받아가는 게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변동급 급여 계산이겠죠. 그래서 우리 고정급을 먼저 배워보고 그 다음에 변동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고정급여의 일반적인 입력 절차는 크게 세 개입니다. 일단 우리가 앞쪽에서 요거는 다 완료했죠. 이 직원이 월급을 어떻게 받아가냐라는 기준을 세울 거고, 그리고 수당과 공제 항목 기본 급여 대장 틀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급여 계산 대장을 돌릴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 대장은 돌리는 게 크게 어려우신 건 없어요. 왜냐? 결국은 앞에서 넣어놓은 기본사항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을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고정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기초 작업만 탄탄히 잘 해놓으신다면 매달 자동으로 돌리는 간단한 작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급여 대장을 만든 내역을 기반으로 계산을 쫙 돌려주고 출력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정급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상 계산이 되는 기준을 잘 세워놓기만 하면 나가는 금액이 매달 일정하기 때문에 매달 동일하게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정급 급여 계산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로는 급여관리 메뉴에서 기본사항은 끝났고 급여 작업이라는 메뉴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급여관리 메뉴 어디로 가실 거냐면 위에 기본사항 등록은 다 끝났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급여 작업에 급여 계산 대장이라는 메뉴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급여 계산 대장 메뉴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대장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신규 버튼을 눌러서 우리 회사의 급여 대장을 먼저 만드는 게 1번이에요. 자, 그럼 신규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면요. 자, 귀속연월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귀속연월은 우리가 몇 월자 급여 대장을 만드냐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1월자 월급을 만들 거예요, 급여 대장을. 그러면 귀속연월을 1로 넣어주시는, 월만 넣어주시는 부분이고요. 자, 저는 이 항목들을 요 밑에 있는 교재랑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위에 교재에 나와 있는 항목은 크게 자세한 설명은 없어서 제가 계속 이카운트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급여 지급구분 1차 순 거고요. 급여 구분, 지급구분 뭐였죠? 우리가 아까 사원 기본사항 등록을 해놓은 그 차수예요. 그래서 몇 차수 들어가 있는 직원의 대장을 만드는 건가요? 라는 것을 요 급여 구분에다가 넣어주시는 거고요. 자, 급여 구분, 급여인가요? 가장 기본은 급여겠지만 눌러보시면 급여냐, 상여냐, 상여대장 만들 경우만 변경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 관련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소득세나 이런 세금 관련 계산 기준을 뭘로 잡아가느냐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기간 내의 내역을 합산해서 소득세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이번 지급사항만으로 소득세 등을 계산을 할 거냐, 이런 기준인데요. 자, 이런 건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냐면 교재에 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자, 정상기간 내 내역을 합산해서 소득세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그냥 급여만 받았다면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이 기간 안에 급여와 상여가 같이 지급이 된다 라고 하면 그달의 급여와 상여를 같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해서 모든 소득을 더해서 소득세를 계산한다 라는 기준인 거고요. 만약에 2번 지급사항만으로만 소득세 등을 계산해요 라고 한다면 같은 기속연월에 급여와 상여가 똑같은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급여 따로, 상여 따로, 따로따로 소득세를 분리해서 계산해서 대장에 넣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할 건지 아니면 나눠서 할 건지 기준으로 소득세 계산 기준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정상기간 같은 경우도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기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상기간을 지정하는 달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달에 300만 원의 급여가 있고 플러스 60만 원 상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기간 동안 총 입력된 360만 원에 맞춘 소득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1월이 아니라 1월, 2월로 넓혔어요. 그러면 2월에는 상여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00만 원 이렇게 월급 1월 달 받을 거고요. 1월 들어갈 거고 2월 달 300만 원 그리고 플러스 60만 원이겠죠. 그러면 이 두 달치는 결국은 300만 원 기준이 아니라 300만 원에 플러스 360만 원이라서 총 660만 원 금액에 대해서 두 달로 나눈 금액 330만 원에 대한 소득세 계산을 프로그램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그 기간에 혹시 상여를 받은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 소득세 계산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주의해서 세금 관련된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상 기간은 이 직원이 일한 날이죠.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지급 언제 하느냐.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걸로요. 우리는 1월 20일 또는 뭐 소통 많이 하시는 게 5일이죠. 2월 5일, 다음 달 5일에 지급을 할 거고요. 자, 지급 연월은 지급일을 바꾸면 이 달을 알아서 찍을 거기 때문에 따로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급여 대상 명칭은 사실 안 넣으셔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름을 만들긴 합니다. 24년도 1월 1차수 급여 대장 뭐 이런 식으로 만들 텐데 이 카운트가 만들어준 거 말고 우리 회사가 좀 원하는 대로 이름을 좀 바꾸고 싶어요. 수기로 라고 하셨을 때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재에도 크게 내용은 이제 이 부분 세금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써놨는데요. 나머지는 제가 설명드린 거랑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상 항목, 대상 사원 중에 제가 요거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상 사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사카드 또는 사원 등록을 만들어 온 직원들이 쭉 있는데 그 모든 직원 중에서 특정 직원을 빼고 급여 대장을 만들고 싶어요. 또는 특정 직원만 골라서 급여 대장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대상 사원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직원이 이번 달은 휴직을 했다 라고 하면 휴직한 직원은 당연히 급여 대장에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휴직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신 건 아니어서 퇴사자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쨌건 급여 대장에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근데 휴직이라서 월급은 나가지 않는 일종의 무급 휴직인 거죠. 자, 그런 경우 어떤 식으로 직원을 선택하시냐면 대상 사원이 전체가 아닌 선택으로 찍어주시는 거예요. 선택. 그러면 이제 어떤 직원이 나와야 되냐라는 건데 이 설정 버튼 누르신 다음에요. 자, 이 대상 사원 리스트에 나오는 이 리스트 직원들 있죠? 이 직원들이 급여 대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즉슨 예를 들어 이번에는 이향기라는 사원이 급여 대장에 나오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이 직원은 체크하셔서 위쪽에 선택 삭제 버튼을 눌러서 리스트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이 직원만 나오게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이 직원을 빼고 이렇게 체크해서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아무런 설정이 바뀌는 건 없고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리스트에 나오는 직원들만 급여 대장에 들어온다. 즉 이항기 사원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사원만 체크해서 선택 삭제로 리스트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직원들만 급여 대장에 들어가요 라는 그 기준점을 꼭 알아주세요.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고 실수하시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상 사원 누구예요? 이런 내역을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급여 대장 전체로 다시 바꿔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급여 1월자, 24년 1월자 급여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럼 바로 급여 대장 만들어졌나?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급여 대장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순서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들어오는 유형이에요. 내가 신규 버튼을 눌러서 대장을 저장했는데 왜 안 뜨나요? 자, 지금 우리가 신규 버튼을 눌러서 만든 이 작업은요. 교재에 보시면 급여 절차 중에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예를 들어 1월자 급여를 만들어요 라고 하면 기본사항 기반으로 어떤 직원이 이번에 이 급여 대장에 들어갑니다 라는 것을 지금 제가 귀속연월이나 지급 이런 것들 찍어서 만들었었죠. 소득세 기준이랑 맞춰서. 자, 이걸 만들었다고 급여장에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요. 최종적으로 계산을 돌려야지만 계산한 금액을 대장에 찍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 계산 부분 한번 볼게요. 이걸 또 우리가 계산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전 작업부터 명세서 이 만들어져 있는 칸이 급여 작업의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고정급자분들은 사전 작업하실 건 따로 없이 우리가 지금 아까 기본사항 등록해 놓는 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전체 계산 버튼을 눌러서 계산을 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 전체 계산을 돌려야지 급여 대장을 조회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여 전체 계산 눌러주면요. 이렇게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야 급여 대장에 금액이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금액이 이제 쭉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급여 대장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금액이 올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먼저 작업을 하고 전체 계산 누른 다음에 급여 대장에 금액이 들어온다. 이 순서 흐름을 맞춰서 계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고정급자분들은 내가 급여 대장을 만들 때 추가적으로 뭘 다 따로 작업을 해야 되나 이런 건 없이 매달 몇 월자 급여 만듭니다. 지금 언제예요? 이런 정보만 넣고 계산만 삥 돌려주시면 되는 작업인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 회사가 이런 고정급여자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밑에 변동급여 계산이라는 걸 이제 다르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일단 변동급여와 고정급여이 아예 다른 계산 흐름은 아니고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고정급은 급여 계산이 동일한데 고정급과 변동급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근무 기록을 등록해서 급여 계산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 야근을 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수당이 더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번 달에 몇 시간 야근했다. 그 일한 만큼의 날짜를 찍어줘야 금액을 계산해서 돌려주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근무 기록을 등록하여 계산 처리하는 기준이 있어서 자, 입력하는 급여를 잘 보시면 여기까지 똑같죠. 기본사항 넣고 계산 대장 돌리고 넣고 전체 계산 돌리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고정급에는 없는 사전 작업이란 게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어떤 방법이냐면 근무 기록 확정. 이번 달에 월별로 기준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번 달에 야근을 몇 시간 했다. 특근을 며칠 했다. 라는 그 기준의 이 기록을 잡아주셔야 그 기록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계산을 돌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전 작업을 하는 게 하나가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서 기본사항 등록한 것과 급여 계산 대장 만든 것, 신규 버튼 눌러서 만든 것 다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급여 계산을 아까 고정급자는 여기서 바로 돌렸지만 변동급자들은 사전 작업이라는 곳에서 근무기록 확정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무기록 확정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직원이 1월 달에 야근을 총 몇 시간 했냐라는 총 근무 수당을 야근 수당 항목에다가 각 사원별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이제 이 근무 기록을 넣는 월별 근무 기록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단위로 해주시면 되세요. 월합 사원별 근무 기록을 등록할 텐데 급여 작업, 급여 계산 대장에서 근무 기록 확정 버튼을 눌러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근무 기록을 입력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수기로 쓰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홍길동이가 10시간을 일했어요. 이한기가 5시간을 일했어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저장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태나 출퇴근이라는 메뉴를 쓴다면 이 카운트 근태 쪽에 입력한 자료를 불러와서 근무 기록에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뒤에서 근태 관리 메뉴를 설명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한 흐름은 근태 관리 메뉴에서 내가 매일매일 오늘 야근 몇 시간, 어제 야근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찍어놓은 게 있다면 그 각각의 근태 내역을 한 달 기준으로 총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총 계산한 시간을 야근 수당에 불러와서 뚝 하고 찍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태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여기 거꾸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이렇게 넣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사전 작업이라는 곳에 이렇게 불이 들어가죠. 그래서 불이 들어갔다는 건 뭔가 데이터를 입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계산 돌려주면 되겠죠. 앞에서 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작업 1번 하셨다면 2번 계산 돌리고 마지막에 대장 보시는 흐름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진행을 하실 겁니다. 자, 전체 계산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제 앞 작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뒤에서 계산을
다시 돌려야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홍길동 직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아까 우리가 홍길동이가 기본사항 직원 사원 등록할 때 급여 지급사항이라는 곳에 야근 수당이라는 시급 수당에 1시간 일하면 얼마 받아가요? 라는 금액을 넣으셨죠. 그래서 그 금액을 넣은 걸 기반으로 이번에 10시간 일했어요 라고 제가 근무 기록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 금액 곱하기 총 일한 시간을 합산한 금액을 야근 수당이라는 항목에 자동으로 계산해서 넣어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야근을 하지 않은 달에는 이 금액이 아예 빠져 있겠죠. 그럼 그 달은 이 금액을 제외한 지급 총액이 225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번 달은 내가 10시간 야근했기 때문에 225만 원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변동이 된 거죠. 255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급 총액으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요 라고 하면 변동급 작업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반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월별 근무 기록으로 근무 기록 확정하는 걸 쭉 돌려서 이제 변동급자 작업을 하는 걸 한번 쭉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까지 계산을 다 돌려서 대장에 나온 이 금액이 맞다라고 하면 이제 급여 확정 처리와 명세서를 출력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급여를 수정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중도 입사나 중도 퇴사자들. 예를 들어서 이거원이 이번 달 일하다가 갑자기 퇴사를 했어요. 그럼 계산을 돌릴 때는 중간 퇴사 날짜 기준으로 다시 돌리지 않고요. 급여 대장을 만드는 그 날짜 기준으로 통으로 금액을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중도 퇴사한 내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중도 퇴사한 날짜 기준으로 급여 금액 바뀐 내용을 우리가 계산해서 급여 작업한 내용을 수정해 주실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급여 수정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된 기준을 무시하고 내가 직접 수정하거나 또는 계산 기준 아예 세우지 않고 수기로 내가 찍어주겠다 라고 하셨을 때 수정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급여 수정은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급여 대장을 다 계산해서 돌리고 조회를 하면서 이 금액이 좀 바뀌었네.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수정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직원을 눌러서 직원 한 명씩 급여 대장 자체에서 수정해 주시는 방법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직원 이렇게 눌러주시면 급여 대장에 찍혀있는 금액들이 쭉 나와 있겠죠. 자, 그런데 요번 달만 이 직원이 기본급을 20만 원 추가해서 수당으로 넣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급여 대장에서 200만 원이란 기본급을 이런 식으로 수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럼 사원 등록에서 수정 안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기본급 자체가 원래 바뀐 건 아니고 이번 달만 특이 케이스로 기본급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사항 자체는 변경하시면 안 될 거고요. 이번 달 만들어진 대장 안에서만 일시적으로 바꿔주시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만 저는 수정을 하고 있어요. 수정을 하고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이 계산한 공제 금액이 있는데 노무사분, 세무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번에 금액을 다른 걸로 좀 찍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라고 하신 경우는 여기서 소득세 금액 공제 항목들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할 건데요. 자, 저장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수당 항목의 금액이 바뀌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공제 재계산을 한번 해주세요. 왜냐? 우리가 받아가는 월급에 바뀌었기 때문에 수당 금액이 바뀌면 수당 금액에 맞춰서 돌아가는 공제 항목 같은 경우는 다시 돌려줘야지 금액이 바뀌었을 경우에 바뀐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제 재계산 버튼까지 이렇게 눌러서 어떤 공제 금액을 재계산할 건가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전체 체크를 이렇게 해서 계산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칸이 뜰 거예요. 금액을 직접 수정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급여 대장에서 일시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라 혹시나 이 사람이 앞으로 기본급이 220만 원으로 쭉 바뀌어서 간다 라고 하면 사원 정보, 즉 기본 등록사항에 있는 그 정보도 같이 바꿀 거냐라는 것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하는 기준을 잘 세워야겠죠. 이번에만 수정이냐 아니면 앞으로 바뀐 걸로 계속 적용할 거냐에 맞춰서 사원정보 설정까지 연결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확인 버튼을 이렇게 누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200만 원의 기본급이 220만 원으로 변경되어 있을 거고요. 지급 총액도 당연히 바뀌었을 거고 지급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거에 맞춰서 공제 금액도 재계산 처리돼서 돌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급여 대장을 이렇게 조회해서 사원을 한 명씩 누른 또는 뭐 여러 명을 다 일괄로 변경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급여 대장 안에서 금액만 바꿔서 돌려주는 작업을 수정 작업 첫 번째로 하셨어요. 근데 수정하시는 방법이 잘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하나가 있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 방법 수 있어요. 그래서 급여를 수정하는 급여 대장 안에 금액을 변경하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대장만 제가 수정을 했죠. 첫 번째 방법으로 수정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작업의 순서예요. 사전 작업하고 계산 돌렸고 그 와중에 대장 만들어져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눌러서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수정한 걸 다른 직원이 모르고 계산 이거 돌렸나? 라는 것을 전체 계산 버튼을 눌러서 다시 거꾸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번, 2, 3번으로 갔던 게 3번, 2번으로 역주행을 했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전체 계산 버튼을 이렇게 누를 거예요. 자, 그러면 알림이 한번 뜨기는 합니다. 급여 대장에서 수정한 내역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즉 마지막에 했던 작업이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수정한 게 있다면 그 수정 내역 다시 지우고 원래 계산한 걸로 다시 계산할 겁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확인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220만 원으로 바꿨었죠. 그런데 다시 계산을 눌렀더니 급여라는 곳에 200만 원으로 돌아가 있어요. 기본사항으로 다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급여 정보에서 우리가 급여 대장에서 수정을 했을 때 이제 위험성은 급여를 재계산했을 때 다시 돌아간다 라는 이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급여를 전체 계산, 다시 아무리 재계산을 해도 내가 수정한 내역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바꾸나요? 자, 우리가 급여 대장이 계산된 걸 거꾸로 수정해서 돌리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사전 작업, 즉 작업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금액을 뚝뚝 찍어서 미리 원하는 금액을 넣어 놓는 거예요. 계산을 돌리기 전에. 즉 1, 2, 3, 4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급여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에서 여기서부터 금액을 수정해서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1번에서 무조건 먼저 됐기 때문에 2번에서 전체 계산을 아무리 다시 돌려도 1번 낸 내역은 그대로 유지돼서 계속 계산된 금액이 똑같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럼 금액 직접 입력은 어떻게 하나 볼게요. 자, 금액 직접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렇게 사전 작업으로 클릭을 해주시고 캡처도 저희가 교재에 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원의 금액을 바꿀 건가요?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홍길동 직원이에요. 변경 버튼 딱 누르셨을 때 어떤 수당 항목 또는 공제 항목의 금액을 직접 넣을 건가요? 라는 것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급여 대장 수정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버튼이 있죠. 뭐냐면 메모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 메모는 급여 대장에 뭔가 특이사항이 있을 때 각주처럼 달아놓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이사항, 뭐 예를 들어 이번 달만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메모에 같이 좀 남겨주시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 메모라는 항목을 같이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해서 적용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금액은 200만 원이었죠. 여기에 입력하는 건 원래 금액 무시하고 급여 대장에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금액을 이쪽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0만 원으로 이번 달만 지급한다 라고 하면 그런 내용은 메모에 좀 쓰면 좋겠죠. 이번 달만 지급 이런 식으로요. 그럼 직원이 이제 대장이나 또는 급여 명세서나 뭐 대장 같은 걸 보통 많이 보실 텐데 이런 거 보고 이거 뭐지? 라고 했을 때 아, 이런 내용으로 이번 달만 지급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나중에서라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 계산을 돌려볼게요. 앞단에서 작업한 걸 반영해서 계산을 돌리기 때문에 앞에서 입력한 거 계속 재계산 돌려도 그대로 적용을 받는 거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는 건 메모를 추가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 자료도 급여 대장을 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메모 항목을 이렇게 캡처를 해놨어요. 아, 우리가 첫 번째 방법, 급여 대장을 수정할 때 메모를 넣는 곳은 없었는데, 두 번째 방법, 금액 직접 입력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메모도 같이 적어 놓을 수 있구나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수정 방법에 대해서 차이점을 꼭 인지를 하셔서요. 그때그때마다 1번 방법 쓰고 2번 방법 쓰시는 것보다는 아, 우리는 1번 방법으로 하자, 2번 방법으로 하자라는 딱 기준을 잡아놓고 그 방법으로만 수정을 하셔야 나중에 덜 헷갈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급여 작업을 쭉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이건 이미 하기는 했어요. 계산 처리. 자, 이 계산 처리는 뭐였죠? 요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전 작업을 했든 안 했든 어쨌건 앞쪽에서 입력한 걸 기반으로 계산을 돌려야 급여 작업을 금액이 들어간다. 프로그램이 계산을 돌려준다 라는 의미인데요. 전체 계산과 개인별 계산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전체 계산은 모든 직원을 다 돌려주는 거고요. 개인별 계산은 전체 직원 중에서 요 직원만 2명만 바꾸면 돼 라고 했을 때 일부 직원만 체크해서 계산을 돌려주는 기능이에요. 보시면은 전체는 전체 직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직원이 한 몇백 명이 돼서 너무 많아가지고 한두 명만 바꿨는데 굳이 전체를 다 돌릴 필요는 없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는 개인별 계산에서 직접 선택해서 급여를 계산하는 버튼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요. 자, 특정 직원만 계산 처리하는데 추가하는 경우. 자, 요거 좀 볼게요. 계산 처리를 했는데 급여 대장에서 사원이나 금액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건 크게 4가지 케이스를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저희 고객 지원팀에도 실제로 많이 들어오는 문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는 실수 또는 질문사항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사원 등록에서 급여 대장에 사원이나 금액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문제라면은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쭉 돌려서 조회를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금액이 안 나와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직원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케이스가 이제 밑에부터 하나씩이에요. 대장에서 사원이나 또는 금액이 안 나온다. 안 나오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사원 등록에서 급여 지급 사항의 급여 내역이 입력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자, 이건 어떤 거냐면 결국 기초 작업부터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듣는 게 이제 여기에 딱 들어와 있는데, 자, 이양기라는 직원은 제가 아까 야근 5시간 했어요 라고 입력을 했는데 금액이 안 나오죠? 자, 이건 어떤 케이스일까요? 이양기 사원을 우리가 처음 등록을 하고 그 사원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을 수당에 들어가는 기준을 세워줬을 때 급여 지급 사항 항목에 야근 수당이 어떻게 돼 있죠? 금액이 비어 있죠. 비어 있다는 건 0원인 거고요. 그럼 금액이 나가는 게 없으니까 아무리 시간을 넣어도 계산되는 게 없겠죠. 그런 경우가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자, 두 번째는 사원의 입사일자 확인하기. 입사월 이전의 급여 내역은 당연히 계산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지원의 입사일자. 입사일자는 급여 대장에 들어가 있는 사원의 기본 정보일 겁니다. 여기요. 인사카드나 또는 사원 등록에 여기 작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달부터 어카운트 말고 옛날 급여도 좀 입력을 해놓고 싶다. 그래서 과거 자료를 막 찍고 있는 거죠. 근데 이양기 사원이 예를 들면 2024년 5월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내가 24년 4월달 대장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양기 직원은 4월 대장은 없겠죠. 왜냐? 5월에 입사했으니까요. 4월에는 일한 게 없어서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또 문의가 또 많이 있었고, 세 번째는 금액 직접 입력에 대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는 없는 케이스인데 금액 직접을 할 때, 입력을 할 때 여기 사전 작업이 무조건 우선순위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쪽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수기로 0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이 0원 금액을 무조건 끌고 대장에 찍을 겁니다. 근데 뭐 0으로 수기로 바꾸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많이 하시는 문의는 아니고요. 네 번째는 급여 대장을 만들 때 대상 항목 및 대상 사원이 선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 이건 일종의 대장을 만들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신규 버튼 눌러서 대장을 만들 때 아까 만든 걸로 보시면 대상 사원, 즉 이 급여 대장에 어떤 직원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설정하시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그 직원을 뺀 거죠. 애초에 선택을 눌러서 얘는 빼고 대장을 만들자. 그럼
그럼 당연히 급여 대장이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역이 사원이 안 보이거나 금액이 안 보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하신다기보다는 나중에 대장을 만들 때 왜 금액이 안 나오지? 사원이 안 나오지? 하면 제가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 요런 경우인가? 요런 경우인가? 네. 비고처럼 좀 쓰시라고 부록처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우리 급여 대장 계산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전 작업을 하고 그 다음 계산을 돌리는 과정이었는데 변동급과 고정급자에 대한 계산 흐름이 조금 달랐죠.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봤고 대장 계산한 거에 대한 수정하는 작업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